안녕하십니까, 한성만입니다. 오래 밀린 숙제를 하러 이제야 나타났습니다. 지난 11월 초에 저는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축구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날 그 시간에 저는 짜릿한 한 골을 넣었고요. 그 후에 주체 못할 이 의욕이 불타서 경기를 하다가 아킬레스건을 파열시켜 먹었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수술을 했고요. 그러느라고 수능시험이 치러지는 그 시점에 제가 직접 나서서 해설 강의를 못했습니다. 일단 사과드립니다. 중간에 겨울방학 한 1월 근처쯤에 해설 강의를 올릴까도 생각했지만은 여러분들의 겨울방학 동안에 공부 리듬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동안에 꾸준히 공부는 할 테고 그 공부 한 번쯤 점검돼야 될 오늘 이 시점을 빌어서 2024학년도 수능 문항 중 주요 문항이라고 하는 심층 분석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촬영이 벌어지는 오늘은 3월 2일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3월은 드높은 만세 소리와 함께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겨울을 마치고 나의 겨울방학 동안의 공부가 제대로 잘 정립되었는가, 이제 곧 개학을 하게 되고 수능시험 그날까지 나의 레이스는 탄탄하게 계획되었는가, 이걸 점검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별러서 이 강의를 준비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최선을 다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날에 못했던 그만큼, 밀린 만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쨌든 지난 겨울방학 동안에 2024학년도 수능시험 문제들을 거의 대부분 다 풀어봤을 겁니다. 어떤 친구는 30문제의 원본대로 시간을 정해서 한 번쯤 다 풀어봤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수능시험 교재 안에 들어있는 그 문제들을 단편 풀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점이 여하튼 겨울방학 공부를 한 번 매듭 짓고 점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강의를 보기 전에 여러분 30문제짜리의 원본을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서 프린트하고 시간을 재가면서 한 번씩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푼 결과를 가지고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설명하고 견져보고 저 사람 풀이가 더 우월한가, 혹은 나는 제대로 가고 있었나, 내가 어디서 삐걱거릴 수 있나, 이것들 한번 정리를 하고 이 강의를 봐야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이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잠시 멈추고 평가원에 가든 다운받아서 직접 풀어보시고 도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통문항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여하튼 지난 수능은 교육부 장관께서 밝힌 것처럼 킬러를 배제하되 변별력 있는 수능을 내겠다고 공언한 상태에서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시험이 끝난 직후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언론이 평가했던 것처럼 대단히 어려운, 전 과목이 만만치 않은 그런 시험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킬러가 사라진 거냐, 이거에 관해서도 여러 논란이 있었고, 우리는 냉정하게 문제들을 쭉쭉쭉 다 분석해 본 후에 마지막에 가서 진짜로 킬러는 사라진 건가, 그럼 우리의 공부는 어찌해야 되는가, 살아있다면 어떠해야 되는 것이고 사라졌다면 어쩔 것인가, 이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분석하는 첫 출발은 편견 없이 문제를 그대로 한 번씩 다 냉정하게 따져가 보는 겁니다. 공통문항에서 같이 따져볼 문제는 12, 13, 14, 15, 20, 21, 22 7문항이 되는데요. 오늘은 실시간으로 해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학 1에 있는 13, 15, 21을 먼저 하고 수학 2에 나오는 12, 14, 20, 21을 다루면서 각 과목별 특성, 단원의 특성, 그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방향을 취해야 되는지 그 실천적 결론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등장하는 이 문제 전부와 그에 따르는 풀이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풀 수 있었기 때문에 세세하고 일일이 선생님이 이 자리에서 이 펜을 들고 계산하지는 않겠습니다. 필요한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더 집중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는지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집중하면서 속도감 있게 가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접 풀고 나서 봐야 재미있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의 흐름이 너무 빨라서 놓칠 수도 있고 여러분 이탈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경고합니다. 자,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삼각함수의 도형 문제입니다. 그럼 항상 수능시험이라는 것은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이해하시죠? 네. 그러면 삼각함수의 도형이라는 주제랑 딱 맞닥뜨리면 시험장에 들어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교과서에 나오는 핵심적인 개념들이 이미 정립되고 완벽하게 숙달된 채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 이해가시죠? 그럼 삼각함수 도형에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리고 넓이에 관한 기본 공식이 등장합니다. 이 세 가지 중 무엇인가가 동원되어서 해결될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 푸는 내 입장에서는 그림이 주어져 있을 때 여기는 모든 정보를 그림 속으로 일단 입히면서 그림이 주는 시각적 효과가 정확해지면 실수가 없고 시간도 빨라지기 때문에 저걸 다 이리 입히는 게 우선입니다. 얘가 3이고 얘가 루트 13인가요? 이렇게 생겼고 다음 주어진 게 AD 길이하고 CD 길이하고 2를 곱하면 9가 된다고 하고 요각 3분의 파이는 주어져 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주어진 조건이고 이걸 전제로 해서 따져보라는 것이 우선 ABC 삼각형에 대하여 그 넓이를 S1이라 하고 여기를 S2라고 하면 이들 간의 비율이 1이 주어졌다라는 제1번 조건식이 주어져 있고 저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얘를 구하라 그러는데 ADC라는 것은 요만큼의 각이기 때문에 여기를 세타라고 가정하면은 사인 세타를 구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고 왜 저번에 반지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사인 법칙이네 라고 생각하고 살짝 사인 법칙을 쓰기로 하여 이 R을 쓰고 봤더니 여러분이 지금 사인 세타분의 요만큼의 길이를 내가 구해낼 수만 있다면 요렇게 처리할 거다 하고 요식하고 저식하고를 적절히 연립하면은 정답이 될 거라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교과 과정에 나오는 핵심 개념들이 확실히 숙달되고 정보를 입혀라. 그러면 당장 요놈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하단에 있는 ABC 삼각형으로부터 두 변 길이가 주어져 있고 각 하나가 표현되어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이로구나 하겠죠. 그죠? 여기 사용된 사인 법칙이 있겠죠. 넓이가 나왔으니까 넓이 공식이 있겠죠. 그래서 그냥 종합 선물 세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걸 그냥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차근차근 적용시키면 아주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되시죠? 도전 갑니다. 어쨌든 요 놈에 따르면 R이라는 놈이 2배 사인 세타분의 X이기 때문에 요 질문의 정답은 요 놈의 제곱 요렇게 생겨 먹으면 되겠습니다. 요 값을 구하는 게 우리가 계산할 답이라는 거. 결론적으로 말하면 X를 구하라. 넓이 관계로부터 사인 세타를 구해봐라. 그러면 정답이 나올 것이다. 자, 해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전에 그랬던 겁니다. 3의 루트 13이 있습니다. 요놈 길이 구하자는 게 1번의 주제였습니다. 코사인 법칙에 따라서 ABC로 가면은 루트 13의 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에다가 빼기 2배에 넣어 사인 3분의 파이가 돼서 쭉 썼습니다. 얘를 잠시 x라고 가정하면은 저 방정식은 x의 제곱에 이게 지금 2분의 1이니까 지워버리면 3x에 이항시켜 와서 빼기 4가 될 테니까 이퀄 제로 하면은 결국 x 값이 4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놈 길이가 4가 되겠습니다. 그러자마자 이 삼각형의 넓이 S1이라는 것은 두 변이 주어져 있죠. 각이 주어져 있죠. 공식에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너너의 사인 너를 하면 결국 3루트 3에 이르겠습니다. 위쪽에는 S2라는 저 삼각형의 넓이를 생각해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조건 분석으로부터 요놈 길이하고 요놈 길이하고 곱해서 9이기 때문에 요만큼 각을 논하면 2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사인 그놈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봤던 것처럼 요 조건식에 따르면 S1을 대입하고 S2를 대입하면 결국 사인 세타 값이 얻어질 것이고 얘를 찾았고 얘를 찾았으니 조금 전에 그 공식에 집어넣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13번 치고는 쉽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지금처럼만 보면 평이하네. 13번이 좀 어려운 문제가 등장할 번호인데 평이하게 흘러가는 상태였습니다. 삼각함수 도형에서는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1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열입니다. 그죠? 여러분한테 매우 익숙한 수열의 점화식 주의가 되겠습니다. 미리 잠깐 머릿속에 새둘 것은 점화식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교육과정에 나와 있던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든 뭐 EBS 수능 특강 교재이든 역대 수능 기출문제이든 그것들에 대한 정확한 문제풀이가 필요하고 미리 잠깐 말씀드리지만 그런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사후에 반성이 필요합니다. 반성의 핵심은 뭐냐?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나의 행동 요령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 행동 요령을 잠깐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번에 관한 1번 판단이 필요한데요. 어디서 출발해야 되는가? 출발하는 지점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첫 장부터 쭉 나열하는 방법이고 어느 중간항에서 역추적하는 상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열의 방향이 정방향인 경우도 있고 역방향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지문을 쭉 읽어보면 그 출발점에 대한 아이디어가 아마 지문 안에 이미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번째, 7번째 합이 3인 것을 해체하면은 어쨌든 6번째 그 값을 구할 수 있고 우리가 질문으로 답해야 될 것은 A1의 값이기 때문에 여기서 1이 가는 거니까 이 결과로부터 이 문제는 정방향 나열이 아니고 역방향 나열이고 지금처럼 역방향 나열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점화식의 체계가 정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P면 Q이다 의 대우명제 따위가 있어서 역나열할 때는 반드시 대우명제를 의식하면 내가 지금 배열해 나갈 때 역방향으로 추적하다 보면 이게 수용도가 두 줄이기 때문에 수용도가 나타나는데 수열을 나열하다 보면 그 중에 이 명제를 정확하게 간파하면은 복잡한 수용도 대신에 아주 단순하게 가는 수용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곳에 쓰여 있는 이 조건들 때문에 반드시 검증 절차가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주로 수열의 점화식 파트야말로 풀어는 놨는데 내가 제대로 풀었는지 마는지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이 계속 생기는 그런 단원이고 많은 실수가 빚어지는 단원입니다. 그 점 염두에 두시고 그렇다면 어떻게 읽어나가야 되느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장이 자연수입니다. 그럼 자연수를 집어넣은 겁니다. 자연수가 홀수면 2의 홀수승입니다. 짝수면 반으로 나누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얘가 들어갔을 때 둘째 항은 2의 거듭제곱 수이거나 짝수 나누기 2이기 때문에 너가 자연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1번 결론이 이 부분을 치열하게 읽는 겁니다. 다시입니다. 첫 장이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집어넣습니다. 그 경우가 됐든 이놈 무조건 자연수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수를 또 집어넣을 테니까 또 자연수입니다. 해서 제 1번의 결론이 수열의 항 전부는 자연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눈으로 얘를 보면 자연수 2개를 더해서 3이기 때문에 A6이라고 하는 녀석이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다라는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되시죠? 그래서 여기가 딱 풀어헤쳐졌습니다. 6장 1 또는 2가 되는데 이걸 가지고 A1을 향해 가면 된다 해서 요 나열의 기본 방향은 정합니다. 이 다음이 중요한데요. 저 위쪽의 점화식을 기억이라 하고 아래쪽 점화식을 니은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요. 홀수를 지수에 넣으면 저 계산 결과는 어쨌든 2의 거듭제곱 숫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그것도 자연수이기 때문에 기억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n 더하기 1번째 항은 짝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니은은 말이죠. 짝수를 2로 나눴기 때문에 홀수가 될지 짝수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자연수는 자연수인데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그지? 그렇다면 AN이 홀수일 때 기억을 따라가면 N 더하기 1번장은 짝수랍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거의 대우를 생각해 보면 N 더하기 1번장이 만일에 홀수라고 해보세요. 그럼 홀수는 도대체 어디서 나올 것이냐인데 홀수를 생각해 보면 이 결과로는 짝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홀수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니은일 수밖에 없고 그 니은을 따라서 역방향으로 가보면 이 말의 뜻이 AN 플러스 N 더하기 1번장이 결정되어 있을 때 AN이 결정되는 방법은 2를 곱하는 거지. 왜냐면 AN의 반으로 N 플러스 1번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N번장이 찾아질 적에 2배 하시고 AN 플러스 1 이렇게 하면서 역추적을 해나가면 곧 정답에 도달할 것이다. 되시나요? 네. 그렇다면 첫째 항이 1인 경우를 먼저 하고 2인 경우는 잠깐 뒤에 가서 처리하기로 하고 그대로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6째 항입니다. 5째 항입니다. 4째 항입니다. 3째 항입니다. 2째 항입니다. 첫째 항입니다. 이곳에 6째 항 1이라 했는데 저 숫자가 홀수입니다. 홀수라면 되돌아가 5째 항을 찾을 때 단수란 2배가 돼서 2가 되겠습니다. 5째 항이 2가 됐다면 이제는 짝수인 거니까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게 2라면 당연히 이 흐름을 타고 가보면 이게 2의 1제곱이기 때문에 1일 수 있는데 반드시 검증. 너 홀수냐? 그래. 요 과정을 밟아야 실수함이 없겠습니다. 아랫줄은 그냥 2배 하는 거니까요. 4 하면 될 테고 그건 무조건 짝수니까 주의할 지점은 바로 요 지점들마다 주의가 필요하다. 계속해서 1이 나왔으니 2가 나올 수밖에 없고 4가 나왔다면 윗줄을 따라갔을 때 4는 2의 제곱이기 때문에 2라고 쓰게 되는데 이 장면이야, 그지? 너 홀수냐? 라고 물어봤는데 나 짝수인데? 이래요. 야, 너 죽어라 해서 이걸 지워주셔야 실수가 없다는 거. 그렇다면 2배는 그냥 8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는 1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8은 2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3일 수도 있어요. 인정. 2배 해요. 16도 인정. 1이면 2고 4일 때는 이미 했던 것처럼 8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는 8이고 3이라면 홀수니까 2배를 해서 6, 16이라면 2의 4제곱인데 4가 오면 안 되는 거지, 그치? 왜냐하면 홀수 제곱만 인정하는 거니까. 그럼 2배 해서 32가 되겠습니다 하면 여하튼 6번장이 1일 적에 A1으로 가능한 숫자 4개를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어쨌든 주의할 점, 요 대목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6번장이 2인 경우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했던 과정을 쭉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6개의 숫자가 떴는데 6번장이 2인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얘를 처음부터 다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그 숫자를 봤더니 그냥 이 숫자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기에 지금 써있는 5부터 1까지 5번장부터 첫 번장까지 이 그림 전부를 왼쪽으로 한 칸 팍 밀쳤다고 생각하면 너 6번째, 5번째, 4번째, 3번째, 2번째 이러겠지. 그럼 이 뒤로 한 번만 더 끌고 가보면 그곳에 이 순간에 첫째 항들이 모두 다 등장할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잠깐 써보면 2예요. 이미 그곳에 앞에 2에서 어떻게 되는지가 쓰여 있습니다. 1, 4가 가능하고요. 8이라면 3하고 16이 가능하다는 게 바로 이곳에서 표현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6이라면 2의 거듭제곱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거니까 2배 해서 12가 될 테고요. 30이라면 이게 2의 5제곱이기 때문에 인정. 2배 해 64야. 이러면 이곳에 써있는 숫자 전부하고 여기 써있는 숫자 전부를 찾아서 더해주면 이게 내가 구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인정되죠? 네. 결론. 점화식을 만났다. 1번 어디서 출발할지를 지문을 읽으면서 찾아내라. 그러면 정방향이 나올 수도 있고 역방향이 나올 수도 있다. 정방향이 나올 때는 그냥 땡큐예요. 천천히 나열하면 그만입니다. 특별히 역방향 나열에 임했을 때는 대우명제와
역단계의서의 검증이라는 게 있다는 거. 그러니까 속도를 조금씩 늦추면서 가는 게 기본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열편 시작합니다. 수열편도 쏘쏘했습니다. 이번엔 지수록으로 봤습니다. 지수록 문제 중에 변별력이 있는 문제는 단 한 문제였는데 그 단 한 문제가 봤더니 여기에 꼴랑 요만큼 정도 들어있는 곳에 로그가 들어있습니다. 2024 수능 어쨌든 지수록 함수편이 매우 톤 다운되어 있는 시험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럴 것이냐 올해도 그럴 것이냐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해마다 달라진다는 점. 이 시험은 그랬다는 겁니다. 자, 다만 이렇게 로그 파트가 단순해지잖아요. 그러면 문제의 본질은 요 아랫줄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랫줄이 문제의 핵심적인 지점이고 저기를 잘 읽어봐야 되는데 가봤더니 이 구간에 그려진 이차 함수 여러분이 다 아는 뉴러블로그인 포물선입니다. 꼭점이 좌표가 x좌표로 3입니다. 그죠? 오른쪽에는 6,0을 지나가는 그냥 쥐 올라가는 로그 곡선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고등학교 2학년쯤에 이미 다뤄봤을 어떤 특정한 구간에서의 최대값을 찾는 요 주제는 완벽하게 여러분한테는 사전 지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해서 잠깐 그 사전 지식을 확인하고 문제풀이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fx 함수가 증가하는 함수라고 가정해봤습니다. 그 구간 중간 어딘가에 세 지점이 찍혀서 가운데에 t, 왼쪽에 t 빼기 1, 오른쪽에 t 더하기 1 이렇게 놓여 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저 구간에 가서 최대를 찾는 거니까 여기에 함수값으로 최대를 찍게 되고 주의할 점은 어쨌든 그 점을 x좌표 t인 곳에 가서 기록할 거니까 여기에 점을 찍으면 마치 원래 있던 f 함수의 그래프를 왼쪽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키는 효과에 따라서 지금처럼 증가 구간이 될 때는 그래프가 다 결정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해당하는 그 구간에서 저놈 GT를 그려보면은 1만큼 왼쪽으로 평이동된 이런 형태의 곡선을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감소한다면 곡선이 감소하는 상태였다면 여기가 지금 왼쪽으로 1만큼 가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1만큼 갈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상태를 다시 한번 가정해보면 여긴 t고 여기 t-1이고 t 더하기 1일 것이고 최대는 어디서 생긴다고? 왼쪽 끝에서 생길 것이고 그놈을 오른쪽 1만큼 평이동된 곳에 점을 찍어 나갈 테니까 1만큼 평이동시키면서 이렇게 그려내면 자 파랗게 그려진 그래프의 모습이 GT를 그린 겁니다. 이해 갔죠? 그럼 이 둘을 꽝 부딪혀서 저기 위에 보이는 이 참수처럼 요 따위의 그래프랑 만났을 때 어쩔까를 생각해 보면 극대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증가하고 오른쪽은 감소하기 때문에 여기서 왼쪽으로 1만큼 평이동 직 오른쪽으로 1만큼 평이동 직 이렇게 그려내면은 이 참수 쪽과 관련해서는 게임이 끝입니다. 이해 갔죠? 요 밑에 있는 로그 함수라는 것은 단순한 증감수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1만큼 평이동시키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참고로 둘이 부딪히게 되면은 이 참수가 왔다가 로그 함수로 뻗어 올라가는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왼쪽에서는 1만큼 오른쪽으로 평이동을 시키면 되고 오른쪽 그래프 전부는 조금 전에 봤던 이 현상을 따라서 왼쪽으로 1만큼 평이동을 시키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될 테니까 이렇게 그려져 나가다 보면 저 그림하고 이 그림이 꽝 부딪히는 이런 지점이 생길 테고 그러면 곡선 전부가 GT 함수의 모습대로 등장합니다. 여기까지가 사전 지식이 되겠습니다. 되시죠? 네. 고등학교 1학년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편에서도 있었던 문제고 수학 2 미적분 파트에서도 2차든 3차든을 가지고 조작해서 만드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서 이 GT까지야말로 철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t 더하기 1일 수도 있고 t 빼기 1 t일 수도 있고 t 빼기 2
T일 수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패턴대로 그 그래프가 그려지는 방법을 확실하게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다음이 문제인데요. 항상 내 실력이 충분히 익어가잖아요. 그러면 수능시험으로 임해갈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무엇이 장착돼야 되느냐. 독해를 나갈 때 단편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질문을 끝까지 다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해 능력이 궁극적인 최종 실력이 되는데 그때 독해 능력의 핵심이라는 것은 통으로 다 읽을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인내력이 필요하기도 하고 여러 차례에 걸치면서 콱 무더기지어 이해하는 것도 필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식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가봤더니 0부터 무한대 구간에서만 GT를 생각하시고 그놈의 최소값이 5래입니다. 그럼 5라는 숫자가 G함수 그래프에서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데 5라는 Y좌표를 빨리빨리 찾아서 기준을 잡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의되시죠? 해서 들어가 봅니다. 왼쪽에 2차 함수가 있었고 언제 5가 되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이 함수 이퀄 5라는 이 방정식 잽싸게 풀어내시고 그 결과로 1하고 5인 것을 찾아냈고 이 두 점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y 콜 5라는 선이 아주 중요한 선이라는 점을 미리 체크하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왼쪽 구간에다가 조금 전에 봤던 GT를 그려내면 여기 두 칸을 딱 잡아놓고 내려가 하다 보니까 0,5도 찍히고 6,5도 찍히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최소값 5라는 기준선이 그냥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문제를 다 푼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른쪽 곡선 부분은 그냥 증가하는 곡선일 뿐이고 그럼 왼쪽 방향으로 1만큼만 평이동을 시키면 GT 함수가 그냥 저절로 그려질 것이고 우리가 지금 고려하는 것은 이 별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절대로 아래쪽으로는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별표가 되는 순간이 핵심일 것이고 그때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하여 G를 찍기 때문에 이 별표점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간 7. 이 위치가 결정적일 것이고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면 7,5를 지나가게 되면 G 함수의 그래프 자체가 1만큼 평이동 가서 여기서 이렇게 달라붙고 G 함수의 최소가 진짜로 5로 확정이 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해하시죠? 이 곡선이 예를 들어서 더 밑을 지나가게 되면 1만큼 평이동을 시켜 가는 순간 이렇게 생긴 놈이 나올 테고 저쪽에서 온 선이 딱 만나면 이곳에 최소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해서는 곤란타 말이지.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점 7에서의 함수값이 5를 기준으로 해서 더 위쪽에 놓이면 정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놈을 간단히 그려드리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되시죠? 대입하여 계산하면 게임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원 3문제를 정리해봤는데요. 삼각함수 도형도 수열의 점화식 문제도 로그가 문의로 포함되는 있지만 사실은 수원 수토 문제인 1학년, 2학년 문제인 그렇게 쉬운 수원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좀 만만하고 자신 있게 느껴져요. 이번엔 수투로 가보겠습니다. 자, 수투에서도 그런 현상이 계속되느냐. 우선 12번에 가보면 특징 중 하나가 다음과 같습니다. 미정항이 한 개도 없습니다. 다 준 거예요. 그죠? t라는 함수를 찾아놓고는 이렇게 생기면 g 함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보다시피 어딘가 t를 기점으로 왼쪽은 f를 그냥 그리시고 오른쪽에서 이렇게 생겨본 놈을 찾아 그려서 둘을 결합시킨 후 그 그래프하고 x축으로 설사한 넓이를 생각하되 넓이의 최대를 찾으면 된답니다. 근데 이것도 완전히 상식적이죠. 그죠? 넓이가 최대란 말은 가급적 x축을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는 그 최고 꼭대기를 찾아간 거니까 경계가 되는 순간만 찾으면 끝일 것 같습니다. 해서 말이죠. 결정되어 있으니까 잽싸게 그렸습니다. 되시죠? 그러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만 해석하면 끝인데 여러분의 뜻, 저 함수는 지금 x에 관한 1차식이기 때문에 직선이 되는데 직선의 뜻을 생각했더니 저 점은 t, ft를 지나가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쉽게 어딘가의 점을 찍어 x좌표 t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 하나를 이렇게 그려서 왼쪽은 f, 오른쪽은 직선, 그럼 요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생각해 봅니다. 그럼 이건 완전히 누구나 상식처럼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이 직선이 평행 이동을 가면서 점점점 넓어져 갈 테니까 정답은 여기 접하는 순간일 겁니다 라고 생각하고 이 점의 좌표가 t, ft가 될 테고 f't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만 찾으면 함수가 결정될 테고 적당히 접근하면 답이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되시죠? 이렇게 쉽습니다. 그런데 저 함수를 미분해서 이퀄 빼기 1이 되는 방정식을 만드셔야 되고 이 방정식의 근을 찾으셔야 되고 찾은 후에 이 점을 찍어야 되고 그 점까지 3차 함수를 적분해야 되는 매우 고단한 계산의 바다로 빠져야 됩니다. 이게 이번 수능이 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뭔가 아이디어의 측면에서는 심플하고 단순해 보이는데 그래서 뭔가 딱 풀린 것처럼 보이는데 흑! 이런 장면에 도달합니다. 선생님이 오늘은 다 풀어놓은 걸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덜 고통스럽습니다. 푸는 여러분은 고통스럽습니다. 이 계산을 여러분이 열심히 연습해서 실수 없이 가야만 하는 그런 시험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치졸한 시험입니다. 그죠? 중간 어디 한 군데에서 삐걱거리는 순간 틀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잖아. 그죠? 뭔가 사고력 중심의 측정이 되면은 계산량은 줄 테니까 실수 요소는 줄어들 테니까 그래도 내가 틀리면 인정할 수 있는데 막 쌍욕이 나오게 생긴 문제입니다. 어쨌든 미분을 해야 됩니다. 미분하고 그냥, 미분하고 그냥, 미분하고 그냥 주르륵 쓰시고 t를 대입해서 식을 한번 정리하시고 이걸 진짜로 다 전개를 해서 양변에 9를 곱해서 t 제곱이 3마리 있고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15t, 마이너스 9t를 계산해보고 여기 전개하면서 6, 9, 54가 나오고 넘어가서 그 계산된 결과랑 다 정리해서 양변을 3으로 나누면 이와 같은 방정식이 나올 테고 인수분해를 거치면 t는 3이라는 놈이 나오고 그 결과로 f3이라는 값도 6인 것을 찾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정상적인 시험이었다면 예년에 정상적인 수능이었다면 12번이니까 지금쯤 답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제 준비 계산해 볼래? 이렇게 우리를 윽박질러대는 시험이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6에서 접선 하나를 쭉 찾아오시면 이놈의 기울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각이 45도이기 때문에 너가 6이면 너가 6이니 이 넓이까지는 기분이 좋아요. 저 넓이가 18이 되겠습니다. 요번의 넓이를 찾아보면 정의상 0에서 3까지 주어진 저 함수 fx 함수의 적분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 놈을 여기다 뿅 하고 집어넣고 계산하면 정답이 될 거다 하고 해설하는 저는 가볍게 얘기하고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저거를 전개를 해야 돼. 고단하게 이 계산을 다 해야 돼. 계산하고 9분의 1 곱하고 18을 더하고 통분하에 정리한 요렇게까지 가야만 정답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어쨌든 그냥 냉정하게 굳이 평가한다면 노동시키는 문제 같습니다. 노동이 좋으냐 나쁘냐는 그냥 논외로 하는데 문제를 푸는 시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가장 고통스러운 과정이기도 합니다. 해서 지금 여러분 이 계산을 본인이 20초 만에 끝낼 수 있는지 정확히 끝낼 수 있는지 반드시 연습하시고 이 연습이 숙달되어 있어야 돌아오는 수능장에서도 당황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4번으로 왔습니다. 그 특징은 비슷하게 진행되는데요. 여기도 가보면 미정항이 한 개도 없습니다. 저 함수는 미분할 수 있고 저 함수는 그릴 수 있고 게다가 경계값도 다 정해져 있으니까 이의 왼쪽에서는
그림이 일부러 이미 다 그려져 있습니다. 처음 느낌은 꽤 쉽게 느껴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에 왼쪽에 갔더니 오른쪽에 갔더니 그냥 이참수예요. 되시죠? 그럼 앞에 12번 따위를 안 거치고 넘어왔을 때는 쉽네 하고 자신만만하게 임하게 되는데 12번에서 그걸 한 번 당하고 나니까 쉬워 보이는 상태를 딱 보고도 뭔가 또 있지 않을까? 자기 뭐 음험한 걸 숨겨놓지 않았을까? 라는 선입견을 갖게 되는데 이게 시험에서의 최대적입니다. 선입견을 없앨 것. 그냥 쉬워 보이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가주면 되겠습니다. 내려갑니다. 미리 사전에 말씀드릴 것, A, B가 자연수였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왔더니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요 주제가 나타났습니다. Y = T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T가 K인 순간의 교점 개수, 살짝 작을 때의 교점 개수, 살짝 클 때의 교점 개수를 모두 더해서 9가 되도록 하라가 아니고 그거를 만족시키는 K 값이 하나만 되도록 하랍니다. 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독해 능력, 지문이 문장이 끝나는 순간까지 통으로 읽겠다는 이 태도가 절실합니다. 되시죠? 여기까지는 또 사전 지식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쨌건 저 교점 개수를 살 때는 경계라는 게 있는데 경계에는 접하는 순간이 경계로 교점 개수가 변합니다. 그래프에 꺾인 점이 있다면 꺾인 점을 지난 순간도 교점 개수는 변합니다. 직선이 포함되어 있다면 평행인 직선을 기준으로도 또 변합니다. 저게 잘려 끝점이 생기면 끝점을 지나가는 순간도 교점 개수는 변합니다. 해서 미리 사전 지식으로 정리해둘 주제입니다. 교점 개수의 변하는 경계는 접할 때, 꺾인 점 지날 때, 직선의 평행인 선일 때, 끝점을 지나갈 때이다라고 열심히 숙달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전 지식은 끝났고 얘를 그리고 얘를 그리면서 추적해주면 되겠습니다. 도전. 그래서 요 왼쪽 구간에 있는 3참수를 그려봤더니 아주 예쁘게 그려집니다. 마이너스에서 극대, 2에서 함수값이 똑같은데 이들의 함수값이 5래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구간의 오른쪽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이곳에 y = t를 그리고 교점의 개수를 생각할 것이고 그 결과로 이렇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찾아볼 건데 당장 그 이참수를 미정항이 있기 때문에 어찌 그려야 되느냐 이게 주제예요. 그죠? 근데 여기 지금 이고 이게 9이기 때문에 이 칸마구는 무조건 지나게 생겼습니다. 사용되는 A, B가 모두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 참수는 기본적으로 대칭축, 그게 관건적이지, 그지? 해서 B라는 녀석이 1일 때 2든 2일 때가 되면은 저 이 참수는 그냥 위로 쭉 올라가서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걸 전제로 y = t를 그려보면 교점이 3개지, 그지? 살짝 올라가도 3개고 살짝 내려도 3개야. 그러면 3 더하기 3 더하기 3이어서 9가 진짜로 완성이 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K가 몇 개가 되라고? 1개만 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3개라면 살짝 올라가도 3개고 살짝 밑에도 3개니까 만족하는 K는 무수히 많아지겠지, 그지? 그래서 이 조건 때문에 이런 경우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남는 것은 이 점을 지나는 이차함수 중에서 지금 왼쪽에 그려진 저 곡선하고 관계상 교점 개수가 변하는 순간이 언젠지를 찾는 게 관건인데 이해 가시죠? 네. T가 y = T가 5가 돼서 이 선이 하나의 경계가 될 것이고 y = -3이 또 하나의 경계가 되면서 교점 개수를 서로 바꾸는 상태가 될 겁니다. 해서 말이죠. B가 이제 2보다 커지면 오른쪽에 대칭식이 생길 테니까 그 그래프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여기 딱 접하는 장면이 벌어지면 이 순간 교점은 2개고 살짝 올라가면 2개고 살짝 내려가면 이쪽에 3개가 될 테니까 3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모듈 더하면 7밖에 안 돼, 그지? 탈락. 됐죠?
왜냐면 이 선인 경우는 아예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 선 때문에도 말이 안 돼, 그지? 그렇다면 이것도 자동 탈락. 그럼 최종적인 정답은 요 마이너스 3에 접하는 요런 선을 요렇게 이차함수를 그렸을 때의 요 장면입니다. 이때도 이 가운데를 그려서는 아예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변하는 순간을 찾아가 봤어요. 이 선을 그어봤더니 교점이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살짝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는 5개입니다. 아래쪽을 그려봤더니 하나입니다 해서 GK가 3이고 너가 1이고 너가 5가 되면서 1, 5 그러면서 9가 완성이 되고 그러니까 최종적인 저 이차함수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 즉 마이너스 3에서 꼭지점이 형성되는 2차 함수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뭐 그냥 소소한 분석이에요. 그죠? 핵심은 이 접선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 이걸 알고 있으면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주어진 식을 봤더니 2,9하고 B,9로 지나는 거니까 여기 점을 찍고 여기를 지나는 이차함수 쫙 그려내면 여기 2고 여기 B니까 꼭지점의 x좌표는 2분의 B 더하기 2가 될 테고 그때 y좌표가 마이너스 3이니까 요 조건식을 충족하도록 식을 구성하면 되겠다 하고 여러분 여기다 샥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더니 이런 식이 되고 정리하고 정리해서 왔더니 결국 이와 같은 식에 도달했습니다. 답을 그냥 주지 않아요. 그죠? 네. A하고 B가 자연수가 돼야 하고 이때 얻어지는 여러 가지 순서상이 있을 텐데 A 더하기 B의 최대를 찾아내립니다. 이건 뭐 중학교 실력인데요. 여하튼 간단히만 말씀드려보면 B 더하기 2의 제곱하고 A하고의 순서상을 찾는 건데 항상 자연수정수 문제가 되면 소인수분해가 핵심이고 약수 배수를 따지는 건데 이건 그야말로 제곱이니까 여기서만 나오지. 그럼 저는 제일 작으면 1의 제곱 꼬리 만들어줄 수 있고 2의 제곱도 있을 테고 4의 제곱도 있을 테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우리는 B 더하기 2의 제곱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니까 이때는 이게 48? 48이 될 것이고 A가 48, 48 이때라면 2의 제곱인 거니까 4, 3, 12가 될 테고 이때라면 이걸 다 잡아먹었으니까 3이 되는 세 개의 순서상처럼 보이지만 이때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A는 48인데 B의 값이 B 빼기 2의 제곱으로 1의 제곱을 넣는 거니까 B는 3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어요. 인정되죠? 그럼 이때도 B의 값은 2개가 나와요. 이때도 2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나 자연수예요. 자연수니까 B 빼기 2가 제곱으로 2의 제곱이 됐단 말은 B로서는 4가 된단 말일 테고 이게 4가 됐단 말은 B로서는 6이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합의 최대를 찾는 거니까 제일 커지는 순서상을 찾으면 48과 3이고 더해서 51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해서 왠지 모르게 말이죠. 최초의 출발은 매우 단순했고 y = t를 그리면서 상황도 꽤 심플하게 구성되는데 거기서 끝내주질 않아요. 쉽게 보이는 곳에서 항상 마지막에 최후 지점까지의 계산이 필요하다는 점, 이 점도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0번 가겠습니다. 여튼 이제 수투가 거의 끝나가는데 20번. 지금까지 어쨌든 문제들이 그냥 대충 쏘쏘했어요. 그죠? 계산이 좀 많아지고 있다는 거. 지금도 편견 없이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3참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원점에서의 접선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 시계가 왔더니 미정학은 2차에만 있고 요 1차함계수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잽싸게 F'0를 구했습니다. 해서 말이죠. 이것도 하나로 꼭 염두에 두실 일인데 어떤 함수의 식을 만날 때마다 정해진 것과 정해지지 않은 것들을 꼭 한 번쯤은 읊조리고 지나가세요. 즉 그림을 먼저 그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직 이게 미정 상태이기 때문에 그림이 어떻게 그릴지를 몰라요. 이해 갔죠? 자, 여하튼 F'0가 2이기 때문에
접선은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이기 때문에 y 콜 ex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그래프하고 다시 만나는 점 중 원점이라는 점을 A라고 했기 때문에 A의 좌표는 이미 결정된 것 같아요. 너랑 나랑 같다는 방정식을 그냥 거기서 푸는 겁니다. 그럼 이 x는 죽어버립니다. 왼쪽에 남아있는 빼기 x의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이퀄 제로를 풀면은 0하고 a뿐인데 그러니까 a일 수밖에 없겠지. 그럼 y좌표는 2a가 되겠지.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러자마자 나는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냐면 원점에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을 찾은 후 일선면 어딘가에 점 A를 찍게 되고 A, 2A라는 놈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3참수를 안 그린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지문을 더 읽어봤더니 점 A에서의 접선을 다시 그리고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하시렵니다. 그럼 곡선이 상태에 따라서는 접선이 저 왼쪽으로 날아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미리 그리는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만 더 읽어봤더니 점 A가 OB를 지름으로 원 위의 점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간단히 원 하나를 딱 그려보면 지름이 O하고 B인데 A가 원주에 있기 때문에 이건 원주가 그냥 단순한 90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결론이 무슨 말이지? 그 A에서 수직이 되는 직선을 찾아 그려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B가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3참수를 이제 그려도 되는 것이고 개념적으로는 이 파란색 직선에 주어진 뜻이 뭐라고? 점 A에서의 접선이라고 그랬으니까 너의 기울기 자체가 개념적으로 F'의 A일 수밖에 없다. 왜? X좌표 A인 점에서의 접선이니까. 근데 얘가 90도예요. 그죠? 그럼 기울기가 2였던 거니까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요걸 계산해내서 A만 찾으면 정답이 될 건데 어쨌든 여기 A를 살짝 찍고 봤더니 요 놈은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너에 대해서 너는 2배야. 너는 2A였던 거야. 그렇다면 너는 4A가 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5A가 될 거야.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OA하고 OB의 곱을 찾으면 이것도 이 직각삼각형에 따르면 밑변 곱하기 높이하는 꼴이니까 너를 밑변으로 생각하고 너를 높이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구하는 그 정답이 OA하고 2A를 곱하는 거니까 10 곱하기 A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만하겠습니다. 되시죠? 그럼 뒤 계산은 선생님이 안 해도 이 방정식만 여러분이 풀어낼 수 있으면 여기다가 미분해서 A를 집어넣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방정식을 풀어 A만 구한다면 정답은 금방 보일 겁니다. 되시죠? 결론. 섣불리 그리는 것보다는 독해 더 많이 치중할 것. 미지의 숫자인지 이미 알려진 숫자인지 그거를 간파하면서 가면은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서비스로 잠깐 그려드리겠습니다. 저런 그림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22번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네. 어쨌든 우리는 지금 4점짜리의 수원수투 문제들을 쭉쭉쭉쭉쭉 풀어왔습니다. 그 어떤 문제에서도 어렵다는 느낌보다는 살짝 짜증난다 그럴까요? 네. 계산의 요소가 많아지고 다 푼 것 같은데 뭔가 질질질 누가 내 발목을 잡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계산,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22번입니다. 지문이 매우 심플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것도 다 쉬운 것처럼 보이게 되어 있어요. 앞에서는 쉬운 것처럼 보였는데 계산이 복잡한 문제가 있었고 쉬운 것처럼 보였는데 진짜 쉬운 문제도 있었습니다. 쉬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죠. 자, 그 얘기는 저 뒤에서 한 번 더 정리하기로 하고 문제 본질을 또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고차 함수가 1인 3차함수가 있답니다. 그럼 3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총 3가지로 생겼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기울기가 항상 양수로만 흐르는 곡선도 있고, 기울기가 제로인 것이 포함되는 곡선도 있고, 극대극소를 가지는 곡선도 있을 겁니다. 이거 이해하죠? 박사네가 봤더니 그 fx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수 k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저 부분을 독해하는 것은 여러분 아마 매우 쉽게들 처리했을 겁니다. 존재치 않으니까 이건 뒤집어 버리자 하고, 그럼 부동방향을 역전을 시켜서 모든 정수 k는 이 둘을 곱한 결과 0보다 크나다는 것은 금방 여러분이 다 눈치를 챘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지문을 저 위에서 잘라버리면 심각한 어려움, 심각한 복잡함,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를 이상한 세계로 빠졌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그래프의 개형도 결정되지 않고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의 본질이 요 밑에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결정적 실마리고요. 해서 문장을 읽을 때 단편으로 끊지 마시고 다 보실 것. 다 보시면 이 조건하고 이 조건이 결합된 채로 조건이 되어 있고, 저 조건을 적절히 활용해서 답을 내는데 항상 조건이 2개 이상이 되잖아요. 그럼 무엇을 먼저 보는 것이 좋은지 이 논리적인 흐름을 찾아주는 게 관건입니다. 하나는 쉽고 하나는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단연코 여기를 먼저 생각하고 여기로 가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는 이 조건의 정체가 뭐냐면 빼기 4분의 1 지점에서는 기울기가 음수랍니다. 4분의 1 지점에서 마저도 기울기는 음수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극대극소를 모두 가지는 곡선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1번입니다. 개형이 결정됐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 다음인데 이곳에 들어가는 숫자도 이곳에 들어가는 숫자마저도 정수입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방향을 뒤집어서 모든 정수에 대해서 이걸 다 지워버려. 모든 정수 k에 대하여 k 빼기 1, k 더하기 1 두 지점에서 함수값을 찾아 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이 됐죠. 이때 반드시 잊지 말 것은 k가 정수이기 때문에 얘도 정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함수는 저 괄호 자리에 2분의 1 따위, 4분의 1 따위를 집어넣으면서 결정하란 말이 아니고 정수를 집어넣어서 결정하기 때문에 수열처럼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지? 수열처럼 하는 거야? 네. 수열 시절에 여러분에게 생소한 점화식이 나타났습니다. 하나하나 대입하면서 가듯이 처음에 뭔가 장님 코끼리 만지는 듯한 느낌이 있으나 차근 두세 차례 가보면 곧 답이 나올 거라는 믿음, 이게 점화식 파트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다만 우린 지금 정수를 논하기 때문에 이 점이든 이 점은 중요치가 않습니다. 여기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0도 어쨌건 정수인 거니까 0에서는 어쨌든 이 곡선이 감소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됐죠? 그렇다면 0이라는 정수를 기준으로 이 식을 다시 읽어보면은 f의 제로, f의 2, 두 칸 차이니까 이들의 곱이 0보다 크나 같아야 되고 f의 제로, f의 마이너스 2마저도 0보다 크나 같다라는 이 두 개 조건이 모두 만족돼야만 적어도 어쨌든 k가 1인 순간의 두 개의 부등식을 확정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죠? k가 1이든 k가 마이너스 2든 f0라는 요 지점에 대하여 그게 참여하는 조건이 요약됐습니다. 다시입니다. 0 지점은 감소하는 구간 안에 있는데 그 f0, f1이랑 곱하든 f-1이랑 곱하든 0보다 크나 됩니다. 그럼 어쨌든 부호를 논하고 있으니까 f0에 관해서 부호의 측면에서 양수인 경우도 있을 테고 음수인 경우도 있을 테고 0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한테 딱 질문이 던져집니다. 당신은 이것부터 생각할래? 이것부터 생각할래? 이것부터 생각할래? 셋 중 하나를 선택해 봅니다.
이런 선택 상태에 놓을 때마다 항상 수학은, 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조건 경계부터 따진다. 이 경계 순간이라는 것은 두 가지 특징을 갖는데 얘를 기준으로 해서야 이 두 개가 나뉘어지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이들은 무수히 많은 경우들을 대변하는데 이건 오직 하나의 경우만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가장 심플하고 딱 경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른쪽, 왼쪽만 바라보면 이 사태는 몽땅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매우 논리적으로 무조건 여기부터 생각합니다. 그래서 F0가 제로인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서 제발 답이 나와주기를 손꼽아 고대하면서 답이 나오면 땡큐인 거고 답이 안 나오잖아요. 매우 씁쓸하고 매우 배신감에 불타오르게 되는데 당연히 그 다음은 이리로 가서 생각해보고 이러고 가서 생각해보고 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생겼습니다. 됐죠? 기도하는 심정으로 F0가 제로인 순간을 따져보기로 하고 들어가 봅니다. F0가 제로라는 전제하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F0하고 F의 2하고 곱해서 0 이상이고 F0와 F의 마이너스 2를 곱해서도 0 이상입니다라는 이런 제한 조건을 달았는데 그 말의 뜻이 F0를 제로인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이 점을 찍어놓고 이 지점을 생각해 본단 말이에요. 물론 저 왼쪽 마이너스 2점도 생각할 텐데 우선 오른쪽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부호를 따지는 거니까 이 지점에서 양수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인정되죠? 단연코 어디를 먼저 생각하겠어요? 이때도 역시나 여기 지나는 순간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감소하는 구간이고 저기를 지나는 거니까 이렇게 생겨본 곡선이 나타납니다. 그러자마자 이게 틀렸다는 거 알겠죠? 그죠? 네. 1하고 3지점이 두 칸 간격인데 음수의 양수니까 이런 그림은 안 된다고 확정짓게 됩니다. 그러면 밑으로 떨어지게 그려지는 순간은 반드시 지금 조금 전에 봤던 1, 3처럼 음수 쪽도 있고 양수 쪽도 나타나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는 사실이 확정돼. 그래서 자연스럽게 양수가 돼야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저기를 향해서 감소하다 증가하는 곡선을 그리다 보면 이번에는 1이라는 요 숫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이야 나도 정수인데? 이렇게 써있어요. 그럼 1에서도 0이 될 거냐 양수 될 거냐 음수 될 거냐 이걸 그 순간에 판단을 해버립니다. 단연코 또한 경계는 0이 되는 요 순간이 경계일 겁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 2 인정 1이 빵이기 때문에 1, 3 인정 2, 4 인정 다 되는 거지. 이게 만일 밑으로 쳐지게 된다면 여러분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1에서 음수예요. 그럼 저 어딘가에서 양수겠지, 그지? 3에서 양수가 될 거야, 그지? 만약 그 밑으로 더 쳐져 내려오면 바로 조금 전에 2,0를 지나든 2, 음수점을 지나든 그처럼 안 되는 거니까 결국 요거 되고 더 올라가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도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요 밑에인 요거까지는 안 되고 요 파란색으로 그려진 위쪽 두 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요 1지점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나 같으면 됩니다. 이런 조건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완전히 자동일 거 아닙니까? 그죠? 왼쪽은 여기를 지나잖아. 그러면 이게 뒤집혀서 증가하다가 여기 감소하는 거니까 말이 안 되겠지, 그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는 음수가 돼야 될 것인데 또 마이너스를 외칠 거야, 그지? 그럼 여기를 지나는 순간을 생각해봐요. 파란색으로 와, 파란색으로. 거기를 지나면서 떨어지게 되면 이건 돼, 그지? 왜냐면 마이너스 양수기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랑 곱해서 0입니다.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4를 곱하면 음수니까 양수가 확정됩니다. 그럼 그보다 또 떨어진 이렇게 생겨본 그래프가 돼도 역시나 이게 음수니까 된다 이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F의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아라. 그러니까 F0을 0으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 지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다가 이 판단 끝에 중간에 섞여있는 정수 1지점을 판단했더니 이 조건을 찾았고 동일한 맥락대로 얘를 찾았다 이 말이지. 정리되죠? 그러니까 이 지점과 관련한 이 오른쪽을 따지는 과정에서 대략 1분 내지 1분 3초간 찬찬히 따져내고 나면 왼쪽은 그냥 뒤집은 꼴로 나올 거니까
얘가 되면 저거는 10초 만에 끝납니다. 그래서 항상 점화식에서 그랬던 것처럼 지금처럼 정수들을 재배하는 함수값을 생각하라 그러면 무조건 떼대댕 이 모는 칸을 만들어 주시고 차근차근 초반전에 차근차근히 중간 언젠가 순식간에 이걸 콱 도약하는 상태로 할 거라는 이런 확신을 여러분 올해 내내 여러 문제를 통해서 경험하고 확신하고 경험하고 확신하고 그러면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그렇게 된 거야. 얘하고를 충족시켜라. 그러면서 이 조건까지 충족하게 되면은 그게 내가 찾는 함수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또 예년에 정상적인 22원이었다면 여기서 아이들은 딱 끝난 거니까 아, 추리를 잘하셨고 판단도 잘하셨고 이제 답을 드려야 해주면 좋은데 함수가 무려 3가지가 나타나요. 0,0을 지납니다. 1하고 마이너스 1에서 그 점을 0으로 지나가는 예쁜 3차함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에서는 0 이상이기 때문에 이 점은 지나되 여기서는 양수점을 지나가는 이런 그래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1,0을 지나고 마이너스 1에서는 0 이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에서 음수 지점을 통과하는 이런 그래프도 있습니다. 그럼 3차함수는 3가지 후보가 된가, 그지?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는 f제로가 제로일 때도 있고 양수일지도 모르고 음수일지도 몰랐는데 0일 때를 전제로 온 거잖아, 그지?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기대는 뭐냐면 0일 때 함수가 뭔가 하나로 딱 결정되어지면 참 좋겠는데 거기로 가봤더니 3가지 후보가 다시 세포 분열을 하면서 나타났어요. 매우 짜증나지만 어쩔 수 있나요? 도전. 이 함수를 찾아 그려봤습니다. 이 함수식을 정해봤습니다. 이걸 알파라고 가정하면은 저기 사용된 알파는 0, 1 사이에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그려봤습니다. 역시나 베타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이기 때문에 이걸 전제로 인수정리한 식을 각각 구해놓고 요 놈을 확인해보고 그게 충족되면 빙고 한다 이 말이지, 그치? 도전. 미분을 해요. 또 짜증나요? 물론 전개해서 가도 좋습니다. 어쨌든 미분해서 마이너스 4분의 1 또는 짜증나는 분수가 나타났습니다. 이 산수를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해 봤더니 이 계산 결과 탈락이라고 말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예쁘게 점이 찍히잖아요. 그럼 저기서 답이 나올 거라고 우리 모두가 기대하게 돼요. 근데 그걸 해봤더니 답이 안 나와요. 순간 당황을 해요. 많은 친구들이 저기서 당황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 조금 전 앞에서 그 추리를 제대로 안 하고 뭔가 될 것 같은 함수 하나를 팍 직관적으로 찍었을 때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여하튼 이 계산을 다 하는데 대략 30초 내지 40초가 흘러갑니다. 내려왔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생겨본 함수를 가지고 이 조건을 또 써야 됩니다. 그럼 저걸 진짜로 또 미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전개하고 미분을 하든 하나하나 미분하는 3번의 과정을 찾아서 전개 또 하고 더 하든 그 산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마이너스 4분의 1 대입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리를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파 값을 찾게 돼요. 찾아서 이제 끝내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데 불행히도 알파는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쯤 되면 속에서 찬불이 끓어오기 시작해요. 뭐 이런 욕이 막 뛰쳐나오는데 유일하게 마지막으로 남은 희망, 저기에 나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집중력을 기해봅니다. 다시 40초, 1분 흘러가는 시간들이 계속 여러분을 힘겹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앞에 아이디어까지 생각해 보세요. 처음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 그 과정까지 생각하면 현재 거의 한 7, 8분이 흘러가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친구한테는 10분일지도 모르고 이해하시죠? 요거 단박에 찍었다가 실패하고 맴돌이를 하고 또 오게 되면 현재까지 거의 한 15분이 흘렀을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방식입니다. 주르륵 전개하고 대입하고 베타를 찾아보면은 그 베타가 마이너스 8분의 5입니다. 그럼 이 베타를 여기다 진짜로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요. 거기서 진짜 답이라는 보장도 사실은 없어요. 왜? F0가 제로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답이 나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기대가 있을 따름이었던 거지.
요 놈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검증을 해봤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은 지금 풀이를 전제로 포인트만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계산을 또 일일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다가 4분의 1을 진짜로 대입하시고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8번을 집어넣으시고 산수를 진짜로 다 해서 음수가 되는지를 진짜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거기도 어쨌건 걸리는 시간이 30초 이상은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몽땅 다 합치면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적의 방식으로 풀어나가도 이건 최소 10분 이상은 무조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여러 선생님들께서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 본인의 동영상을 통해서든 이 풀이들을 공개하셨을 텐데 그분들이 엄청나게 고생하셨을 겁니다. 그런 문제였다는 겁니다, 지금. 네. 여하튼 그렇게 해서 함수가 확정되고 대입해서 답을 내면 이와 같이 게임이 끝나겠습니다. 자, 그래서 22번을 해본 거예요. 포인트입니다. 1. fx라고 쓰여있는 거 하고 fk라고 쓰여있는 거 하고 이건 완전히 태도가 다르다. 정의역이 실수 전체인 거라면 그냥 있는 게 그냥 전부를 찾아 처리하는 것인데 정수가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자연수가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를 뭐라고 하지?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를 수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차 함수를 빙자한 수열 문제였다라는 게 핵심이고 푸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 반드시 여러분께서는 모는 칸에다가 차근차근 가야 된다는 것. 네, 그 점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선생님은 킬러 없는 변별력이 있는 수능이 무엇인가 라는 도발적 질문을 던졌고 그렇다면 질문의 요지는 킬러는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거고 앞에서 풀어봤던 6문제 전부에서는 전혀 여러분들 모두도 그건 전혀 킬러가 아니라고 동의할 겁니다. 그렇다면 22번 문제는 킬러인가요? 아닌가요? 너무나도 명약관화합니다.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과정 자체도 코끼리 장님 만지듯 생겨보고 뭔가 되는 줄 알고 왔는데 계산도 더럽고 2번이나 배신까지 당해야 되고 네. 이걸 킬러라고 안 부르면 우리는 무엇을 킬러라고 불러왔을까요? 네. 해서 킬러는 살아있다. 이게 어쨌든 선생님의 분석의 결론입니다. 잠시 남겨졌던 이 숙제 보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는 F0은 0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F0을 찾아갔더니 세 갈래 길이 생겼고 첫째 배신, 둘째 배신, 기도하는 심정으로 셋째 갔더니 답을 얻었어요. 그죠? 만일에 그게 답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리 와야 되겠지. 그지? 네, 어쨌든 마지막으로 물론 수능 시험장에서는 그 세 번째 순간에 답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공부하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F형이 0보다 커지는 이 장면을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이게 떨어져 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요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생겼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했던 그 순서 그대로예요. 요 지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얘기하면 0이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떨어질 테고 그럼 당장 네 마이너스를 하고 마이너스 3에서 말이 안 된다가 될 겁니다. 이해가죠? F0, F-2 2를 곱하면 항상 0보다 큰 나타야 되는데 0이면 인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게 양수일 수도 있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서 떨어지잖아요. 그럼 좀 전에 우리가 F0이 0인 순간에 오른쪽에서 봤던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당장 마이너스를 하고 마이너스 3 지점에서 문제가 된다는 말이지. 이게 더 멀리 가도 어쨌든 X축을 통과하는 장면이 벌어지게 되면 이웃하는 두 칸 간격에서 음량의 순간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 갔죠? 그래서 얘가 탈락일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이너스에서는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됐죠? 그렇다면 얘가 음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당연히 이제 오른쪽을 바라보시면 이렇게 지나거나 이렇게 지나야 되는데 역시나 말이 안 된다는 사실도 자명하게 확인됩니다. 되십니까? 네. 핵심. 0이라는 실마리가 모든 생각을 출발하는 지점이고 저 0을 간파한 사람 입장에서는 아이디어가 그래도 심플하게 구성되는데
영을 간파하지 못하면 어마어마한 이상한 추론들이 막 난잡하게 흩어지게 되고 그러면 결국 문제를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독해할 때 반드시 끝까지 읽어라. 정의역이 실수냐, 자연수 또는 정수냐 완전히 다른 맥락대로 흘러간다. 이 점을 말씀드리면서 공통문항의 기본적인 해설을 모조리 다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중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22번 문제 킬러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사상 최악의 킬러입니다. 뭔가 아이디어가 딱 포착이 되는 순간 그 아이디어를 포착하는 어려움 대신에 그 뒤의 계산이 적당한 수준이 돼서 답이 딱 얻어져야 교육적으로도 의미 있는 과정이고 수능을 쉽게 내서 킬러를 없애겠다고 했던 그 최초의 약속도 지켜진 것과 같은데 20번을 그렇게 내는 바람에 이 약속이 다 무산된 것과 같고 그에 대한 책임을 어쨌건 교육당국에서 반성적으로 져야 되고 돌아오는 수능은 절대로 저렇게 내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분들께서 잘 반성해서 좋은 문제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 우리는 도대체 출제를 저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결론이 선입견을 배제하고 궁극적으로 내가 출제자들보다 고등학교 수학을 더 많이 잘 알겠다고 해서 덤벼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 어렵죠, 그죠?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한테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여기저기 생각을 오락가락 흐트러놓지 마시고 오직 본인의 실력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여러분 비율 공식, 무슨 뭐 넓이 공식, 3차함수, 4차함수에서 안 쓰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거 완전 개꽝인 결론입니다. 그걸 해두면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매우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 왔을 때는 그렇지 않은 상황대로 대처하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부터 수능시험의 모든 상황이 그냥 랜덤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그렇다면 그에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은 내 실력이 극대화돼서 출제자들께서 어떻게 내든 어쨌든 교육과정 안에서 낼 테니까 이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할 수 있는 어떤 사고의 핵심적인 틀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해설관이 전부를 드리면서 어쨌든 삼각함수 도형 어떻게 다루는가, 수열을 어떻게 임해야 되는가, 지수로그 함수를 만났을 때 거기 밑에 있는 그 함수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 다음에 실수를 정의하라고 하는가, 정수를 정의하라고 하는가, 그때마다 사고방식, 태도, 행동 원칙들이 달라진다는 점을 여러분한테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강조드리는 것이 3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22번을 제하고는 어렵지 않습니다. 22번을 최후의 문제로 두고 문제를 쭉 잘 풀었다면 저 한 문제가 마지막 승부처였을 수밖에 없고 나머지 문제 모두에서 승리했다면 나의 점수가 96점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전제할 수 없습니다. 22번이 최고 난이도일지 14번이 최고 난이도일지 이건 또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해서 여러 차례 걸친 실전 연습이 여름 무렵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이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3월이고요. 3월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곧 학기가 개학할 것이고 여러분의 처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장차의 대학 입시 전략에 따라서 여러분의 공부는 진행될 겁니다. 겨울방학 동안에 공부해왔던 거 그거를 5차례 반복해서 확실하게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반 위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내 행동 요령이 제대로 들어맞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푼 문제들처럼 잘 꽂혀가고 있는지
점검하시면서 본인의 실력을 부단히 극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돌아오는 수능, 여러분의 승리의 길이 될 거라는 거, 여러분을 격려하기보다는 여러분을 협박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공통수학 해설 강의를 마치고요. 선택 과목은 각각의 과목별로 뒷시간에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